성격 유형이 잘 맞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MBTI 궁합이 좋다고 해서 꼭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궁합이 안 좋다고 해서 반드시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INFP인데 이 사람은 ESTJ라서 안 맞는 걸까? 나는 J인데 상대는 P라서 힘든 걸까? 하지만 연애가 깊어질수록 진짜 문제는 네 글자가 아닙니다. 다툴 때 어떻게 말하는지, 서운할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다름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유형은 사람을 이해하는 힌트일 수 있지만 관계를 지켜주는 답은 아닙니다. 오늘은 MBTI 궁합보다 중요한 연애에서 진짜 맞는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연애를 시작하면 누구나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과 나는 잘 맞을까? 우리 성격은 어울릴까? 서로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MBTI 궁합을 찾아보게 됩니다. 나와 상대의 유형을 넣고 좋은 궁합인지 확인합니다. 잘 맞는다고 나오면 안심되고 안 맞는다고 나오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작은 갈등도 유형 때문인가 싶어집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 연락 방식 하나에도 MBTI를 붙여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MBTI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왜 계획을 미리 정해야 편한지, 왜 감정보다 해결책을 먼저 말하는지,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합표가 관계를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궁합이 좋다고 해도 배려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궁합이 어렵다고 해도 서로 배우고 조율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격 유형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다름을 틀림으로 몰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가 나와 다를 때 그걸 바로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느껴? 왜 나처럼 못해? 이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빠르게 좁아집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다른 방식으로 쉬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자주 말해야 안심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곁에 있어야 편합니다. 누군가는 미리 계획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여유를 줘야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는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일단 이해하려고 합니다. 너는 왜 그게 편해? 나는 이럴 때 불안해져. 우리 둘 다 편한 방식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도 대화가 됩니다. 반대로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의 방식을 비난하는 사람과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너무 답답해. 너는 원래 문제야. 이런 말은 다름을 대화가 아니라 상처로 만듭니다. 연애에서 진짜 맞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부분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기준과 상대의 기준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유형이 달라도 관계가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 잘 맞는 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힘들 때입니다. 서운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기대가 어긋날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싸움이 생겼다고 관계 전체를 던지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바로 벽을 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서운함을 말한다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끝장으로 보지 않고 조율해야 할 신호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싸울 때도 선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화가 나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감정이 올라왔지만 이 관계를 해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바로 공격하거나 도망갑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예민하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말하면 방어만 합니다.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사라지거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으려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문제 하나가 풀리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겉으로는 다시 괜찮아진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이전의 상처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궁합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도망가는지 마주하는지입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둘의 관계를 살리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내 감정을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애에서 마음이 오래 상하는 이유는 상대가 실수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될 때 더 깊이 상합니다. 그 정도로 왜 그래? 너는 너무 예민해. 그냥 넘기면 되잖아. 이런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내 감정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아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들어볼게.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안전하게 놓일 때 더 솔직해집니다. 반대로 내 감정이 계속 과민함으로 취급되면 점점 말을 줄입니다. 말해도 안 되겠구나.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연애에서 진짜 맞는 사람은 나를 늘 기분 좋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한 감정을 말해도 그걸 함께 다뤄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문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계의 중요한 정보로 봐주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감정을 존중받는 관계에서는 서운함도 대화가 됩니다. 서운함을 말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궁합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말과 행동의 방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연애에서 말은 중요합니다. 좋아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이 행동과 계속 어긋나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는데 약속은 계속 가볍게 여깁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점점 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도 행동의 방향이 보입니다.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고치려 합니다. 상대가 불편하다고 한 부분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신뢰를 만듭니다. 사랑은 말의 크기보다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당장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뀌려는 마음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말한 불편함이 상대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점점 지칩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나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그 말에 맞는 행동을 조금씩 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점점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듣고 행동으로 반영하려는 사람이구나. 반대로 궁합이 잘 맞는 유형이라도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성격 유형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관계는 예쁜 말보다 반복되는 태도 위에 세워집니다. 그 태도가 같을 때 마음은 안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가 시작되면 두 사람의 일상이 만납니다. 연락 빈도, 만나는 횟수, 쉬는 방식, 돈 쓰는 방식, 사람 만나는 방식이 부딪힙니다. 이때 진짜 맞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매일 연락해야 안정됩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몇 번만 연락해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주말을 함께 보내고 싶고, 누군가는 주말 중 하루는 혼자 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데이트를 미리 정하고 싶고, 누군가는 그날의 분위기를 보고 움직이고 싶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면 큰 갈등이 됩니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왜 이렇게 숨막히게 하지? 왜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지? 왜 나를 우선순위에서 빼는 것 같지? 진짜 맞는 사람은 자신의 리듬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리듬을 알아가려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연락이 필요해. 너는 어느 정도가 편해. 우리 둘 다 지치지 않는 기준을 찾아보자. 이렇게 조율합니다.
연애는 모든 시간을 합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생활을 지키면서도 함께할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사라지는 관계도 힘들고 상대가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는 관계도 외롭습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그 균형을 함께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내가 나답게 있어도 긴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조금 꿈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부족한 부분은 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긴장해야 한다면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진짜 맞는 사람 앞에서는 조금씩 편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상대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계속 연기하면 지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만 하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나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집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지만 나를 계속 다른 사람처럼 꾸미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고 부족한 부분도 무시하지 않지만 그걸 이유로 나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나 자신이 더 선명해지는 관계가 좋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있을수록 내가 자꾸 눈치 보고 말투를 고르고 감정을 숨기고 내 취향을 접어야 한다면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그 관계가 나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내 마음이 쉴 자리를 줍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함께 조정하려는 사람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바라는 점이 생깁니다. 조금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바람이 상대를 완전히 내 기준에 맞추려는 요구가 될 때입니다. 너는 왜 나처럼 못해? 너는 성격을 좀 바꿔야 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수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서로를 고장난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맞춰갈 부분을 찾습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참고 살아야 해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 바뀌어야 해도 아닙니다. 우리 둘이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연락이 많아야 안정되고 한 사람은 연락이 적어야 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쪽이 완전히 포기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루 종일 연락하자도 힘들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말자도 힘듭니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간 기준이 필요합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나를 위해 조금 움직입니다. 나도 상대를 위해 조금 움직입니다. 이 작은 이동이 사랑입니다.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조건은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애에서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돈, 시간, 가족, 미래, 서운함, 성향 차이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진짜 맞는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잘 맞는 사람은 불편한 주제가 나왔다고 바로 농담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 말하냐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대화의 자리에 남아 있으려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서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편해도 속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불편한 대화를 관계를 망치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툴러도 피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피하는 관계는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작은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면 큰 결정을 할 때 더 아프게 부딪힙니다. 진짜 맞는 사람과는 불편한 이야기도 결국 우리를 위한 대화가 됩니다. 아홉 번째 조건은 나를 사랑하면서도 내 삶을 좁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시간을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의 인간관계, 취미, 꿈, 혼자 있는 시간을 모두 통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나를 가까이 두면서도 나의 세계를 존중합니다. 어떤 관계는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매일 붙어 있고 모든 걸 공유하고 서로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줄어들고 내 생활이 상대 중심으로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삶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내가 더 작아지는지 더 넓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내 세상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넓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친구를 만날 수 있고 혼자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도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전부가 되려고 하기보다 서로의 삶의 좋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의존이 깊어질수록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이 너무 커지면 불안도 커집니다. 진짜 맞는 관계는 서로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 있을 때 더 좋아지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독립성과 연결이 함께 있어야 오래 갑니다. 10번째 조건은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애에서 큰 약속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연락하겠다는 말, 다음에 함께 가보자는 말, 싫어한다고 말한 행동을 조심하겠다는 말. 이런 작은 약속들이 신뢰를 만듭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사소한 말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상대가 중요하게 여긴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잊었다면 미안해하고 다시 챙기려 합니다. 작은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질 때 마음은 안정됩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계속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큰 신뢰도 흔듭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깜빡한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말합니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느껴져. 연애에서 신뢰는 대단한 사건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말이 지켜지는 경험에서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싫다고 한 것을 다시 하지 않으려는구나. 그런 경험이 쌓이면 마음이 놓입니다. 궁합이 좋아도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불안해집니다. 궁합이 달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는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 오래가는 관계는 말보다 반복되는 작은 신뢰 위에 놓입니다. 11번째 조건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연애는 현재의 나를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나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더 무기력해지는지, 내 꿈과 목표가 자꾸 작아지는지, 나의 가능성을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나의 성장을 경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무조건 막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더라도 함께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사람은 나의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괜히 힘 빼지 마. 이런 말로 나를 제자리에 묶어두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의 조언이 모두 방해는 아닙니다. 무리한 선택을 걱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나를 더 안전하게 성장시키려는 말인지, 나를 자기 편한 위치에 머무르게 하려는 말인지 다릅니다. 진짜 맞는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나를 믿는 힘이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좋은 부분을 더 잘 꺼내게 해줍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12번째 조건은 사랑의 크기를 불안으로 증명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는 사랑받는지 계속 확인하게 만듭니다. 답장을 기다리고 표정을 해석하고 말투를 확인하고 마음이 식었는지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완벽하게 불안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을 일부러 키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며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안정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편해져야 합니다. 알수록 더 불안해지는 사람인지, 알수록 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나를 계속 증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얻기 위해 내가 계속 애써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만 사랑받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관계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은 긴장감만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설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관계에는 안심이 필요합니다. 궁합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점점 안전해지는지입니다. 그렇다면 MBTI 궁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궁합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향 차이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면 좋습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단서를 얻고 내 반응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합을 판결문처럼 쓰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궁합이 안 좋아서 어차피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유형이라서 못 바뀌어. 나는 이런 유형이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관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MBTI는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T라서 공감 못 해. 나는 P라서 약속을 못 정해. 나는 I라서 연락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쓰면 상대는 계속 이해만 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유형을 아는 것보다 그 유형의 한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표현이 서툴다면 조금 더 말하려는 노력, 계획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혼자 시간이 필요하다면 상대를 불안하게 두지 않는 설명, 감정이 앞선다면 상대의 입장도 들으려는 태도. 이런 것이 궁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MBTI 궁합보다 중요한 연애에서 진짜 맞는 사람의 조건은 유형이 완벽히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몰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을 작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의 방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답게 있어도 긴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함께 조정하려는 사람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면서도 내 삶을 좁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크기를 불안으로 증명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결국 오래가는 관계를 만듭니다. 성격 유형이 잘 맞으면 시작은 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으면 오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비슷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잘 맞는 사람과도 다른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같은지가 아닙니다. 다른 순간에 어떻게 말하는지입니다. 서운함을 들을 수 있는지입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지입니다. 관계를 이기려고 하는지, 지키려고 하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격 유형이 잘 맞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궁합은 시작의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관계의 결론은 아닙니다. 진짜 궁합은 표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어도 내 마음을 무시하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어도 내 마음을 존중하고 조율하려 한다면 맞춰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연애에서 진짜 맞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순간에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불안해지는지, 더 안전해지는지 보세요. 내가 더 작아지는지, 더 나다워지는지 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더 멀어지기만 하는지, 다시 이해하려고 돌아오는지 보세요. 그 답이 궁합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좋은 연애는 완벽한 유형 조합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고 그 차이 앞에서 덜 다치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한쪽만 참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조금씩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MBTI가 조금 달라도 충분히 좋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유형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설렘보다 오래 남는 것은 존중입니다. 그리고 진짜 맞는 사람은 나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해 위에서 서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오래갈 힘을 얻습니다.